작년에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 그만두고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을 받을 때 그 사이에 그냥 죽창이 어떻고 하면서 이 친일 반일 논란을 벌였습니다. 자기 지금 내부에 가족의 비사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조국이 미리 이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다 친일로 몰라고 그 논쟁을 벌였던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이제 보수 진영을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좌파나 친북들이 공격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친일입니다. 이 친일이요, 그냥 개나 소나 친일이에요. 지금 윤미향이가 6개월간 숨소리까지 틀린 조국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페이스북에 기자들이 딸이 다니는 UCLA 음대생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6개월간 가족과 지인의 숨소리까지 들린 조국이 생각난다. 요렇게 말을 하며 딸이 차를 타고 다녔냐, 씀씀이가 어떠냐, 놀면서 다니더냐, 혼자 살았냐, 같이 살았냐, 학비와 기숙사 비용이 얼마냐, 이런 걸 다 묻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 방송사 기자가 단체 시절에 차량 리무진에 기사가 있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윤미향이한테 물어봤다며, 리무진이 있을 리가 없다. 저는 전국 각지의 연대 활동과 교육을 다녀도 제 승용차를 제가 몰고 다녔다. 이러면서 조국에 빗대어 겁나지 않는다. 친일이 청산되지 못한 나라에서 개인 삶을 뒤로하고 정의, 여성, 평화, 인권, 가시밭길로 들어선 사람이 겪어야 할 숙명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에 빌붙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친일 언론에 맞서겠다. 자, 친일 학자에게 맞서겠다.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 강도가 높아질수록 윤미향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다. 자,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프레임을 짜서 만들면 조국도 조국 수호를 하자고 하고 조국 차를 갖다가 물티슈로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정경심 교수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듯이 윤미향이도 그리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양손에 떡을 쥐면 안 됩니다. 그냥 살기를 좀 지저분하게 살았으면요, 벼슬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는 공격을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을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윤미향이는 김두관이까지 나서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펴고 있다 했고, 이수진이는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다라 했고, 자, 여권은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 기억이 왜곡됐다고 할머니를 공격했다가 이제 친일 반일 프레임을 걸고 나왔고, 자, 정의연의 현 이사장인 이나영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신문까지도 아베 좋은 일만 한다면서 부실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한 문제 제기다. 외부 감사에 맡길 생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회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지금 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관리비, 기림 사업비, 즉 누구를 기린다는 사업비에 수혜 인원이 999라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것도 2년 전에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2016년에 4억 6천만 원의 재원 중에서 피해자 지원 사업을 0.59%인 270만 원만 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8년에는 지원 사업에, 피해자 지원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쓰겠다 했지만은 2018-19년에 실제 지출한 돈은 4,754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 피해자한테 지원한 거예요. 자, 이 기간에 정의연이 모금한 돈만 해도 20억이라는 거예요.
자, 어제 옥토버 페스트의 사장이 그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3,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 자기가 잘 모르겠고 이제 티켓 팔은 돈이겠지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900만 원대에 지금 이 비용이 나왔는데 실비만 받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십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 19년에 총 2억 6,500만 원을 피해자한테 쓰겠다고 항목까지 지적을 해놨는데 실제 지출한 거는 18%도 안 됐다는 겁니다. 연구조사 사업에 3억 9천을 쓰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1,200만 원밖에 안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의기억연대뿐 아니라 이 전신이었던 정신대 대책문제협의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지요. 정대협에서 정의기억연대로. 자, 이 이전에 이름을 가진 단체일 때도 2018년에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 서류 공시를 하면서 기부금 총 지출보다 많은 돈을 위안부 할머니한테 지급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안점순 할머니한테 지급한 돈이 4억 7천만 원이고 총 지출은 이걸 4억 7천을 포함해서 4억 6,900이었다. 안 맞지요. 총 지출은 4억 7천 플러스 다른 비용까지 해서 훨씬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대협의 엉터리 지금 지출과 또 2018년 맹세서의 수혜자가 9,999라고 이렇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 자,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회계 방식이 한 해 사용한 모든 지출을 회계 편의를 위해 한 할머니한테 지급했다고 기재했다는 거예요. 자, 해도 너무한 거죠, 이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정대협은 그 후신인 정의연대가 2018년 회계 공시에서 옥토버 페스트에 그 지금 맥주집 하는 데다가 3,339만 원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데 거기서는 430만 원인가 밖에 안 받고 나머지는 더 받은 것도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들어간 후원금을 한 업체의 편의상으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동안에 여러 군데 지출한 돈을 한 업체 앞으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세청이 회계 오류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 국세청이 공시 오류를 확인해서 수정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12일 날 정의연이 공시한 결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돼 7월 다른 공익법인들과 함께 재공시를 명령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의연이 맥주집에서 3,339만 원을 지출한 것이나 수혜자를 99명, 999명 이렇게 한 게 다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2018년 기부금 수익을 22억 7,300만 원을 남기고도 2019년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2월 수익금을 0이라고 표시했어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정의연 측에 장부 등 기부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지금 다 받아서 제대로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정당화만 하고 있지 어떠한 지금 해명도 하지 않고 외부 회계 감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의연과 그 정신인 정대협뿐만 아니라 윤미향이가 출마 전까지 대표로 있었던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비영리 단체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2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정의연은 부동산 자산은 없고 22억 9천만 원의 금융 자산만 있다. 이렇게 정의연은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정의연과 똑같은 지금 동일 단체인 정대협이 마포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일 치사한 게 가족끼리 이런 일을 나눠 먹는 건데, 정의기억연대의 소식지를 윤미향이 남편이 하는 저 회사 인터넷 신문에서 제작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정대협이 정의연이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지금 5년 동안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그 소식지를 편집하고 디자인한 업체가 윤미향이 남편 김삼석이가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서 했다는 겁니다. 마포에 있는 정대협 정의연 소식지를 굳이 수원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 맡긴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윤미향이 남편 회사에 일감을 준 게 지금 아니냐, 왜 수원시민의 신문을 정했는지, 대가를 얼마 쳐줬는지 공개해라 했는데, 홍보사업비로 2016년 600, 2017년 780, 2018년 2960, 2019년에 2500만원을 썼습니다. 자, 참 지저분하게 놀고 있어요. 이런 홍보사업에 그 인쇄물 만들고 책자 만드는 거요, 그 디자인해주고 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또 인쇄물 가격이나 이런 편집 디자인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서 여기서 흔히 많이들 빼먹죠. 몇 배 빼먹죠. 자, 허영구 전 민노총 부위원장은 옆에서 돕기는 했지만 활동가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처절했던 투쟁의 성과를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닐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 거강꾼들이 조직의 고난을 거치며 쌓아온 성과를 낚아채 정치적 대표가 되는 정치 먹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의연은 작년 기부금 중에 피해자 지원이 5.8%밖에 안 돼서 장례비를 빼면 1인당 35만원씩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국세청 홈택스에 올린 결산 서류 공시 자료에 수혜 대상이 지금 모든 사업이 99명 아니면 999명입니다. 이런 정도로 안이하게, 그러니까 이 왜 이런 줄 압니까? 우리를 누가 건들냐라는 오만이 있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 한 할머니는 이 정대협이 지금 일본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보상을 해주겠다 10억 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 남산 올라가는데 기억에 터라는 데다가 위안부 피해자 247명 이름을 새겼는데, 화가 나서 새벽에 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끌로 가지고 망치 끌로 파냈는데 경찰서 잡혀갔다는 할머니까지 계세요. 근데 할머니들에게 준다며 거둔 돈을 우리한테 안 준 거를 TV에 지금 이용수 할머니 회견을 보고 알았다. 이때까지 할머니들 돈 준다고 돈 거뒀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한 푼도 안 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의연대는 회계장부에서 2억 4천만 원에 지금 오류가 나왔는데, 기업이 이런 식이면 작살 났을 거라는 겁니다. 2018년 총 지출을 5억 6,470만 원을 해놓고 세부 지출 내역에는 3억 2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들의 민낯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언론 칼럼은 정의도 기억도 연대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지금 문제는요, 횡행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지금 이 몇 사람이 돈도 벌면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도록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권과 민주당, 윤미향이 편을 계속 들다가는 아마 쪽박차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쯤 돼서요, 윤미향이를 버리고 그야말로 저런 가짜 반일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길 바랍니다. 유명히 안고 가려다가 정권 작살날 수 있습니다.